자, 연력학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일 에너지 다음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얘기하는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말고 열 에너지 개념이 또 들어가는데, 어쨌든 열 에너지도 에너지의 한 종류이고요. 열 에너지는 E라고 쓰기보다는 보통 Q라고, Q 줄만큼의 열 에너지를 어떤 물체나 개가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라고 하겠지. 그러면서 열 에너지가 얼만큼 내가 흡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물체의 대부분은 온도 변화가 있게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열 에너지와 해당 물체의 비열, 질량, 온도 간에는 비열, 질량, 온도 요것들을 스몰 c 비열, 질량 m 킬로그램, 라지 t는 이거 온도기는 한데 요거는 켈빈 온도로 써야 돼요. 절대 온도라고 했을 때 Q는 CMT, 비열, 질량, 온도의 곱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은 현재 온도가 높을수록 뭐 비열이나 질량이 또 클수록 그렇기도 한데 이게 높을수록 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어지간해서는 질량 변화 없이 비열도 변화 없이 온도가 델타 T 켈빈만큼 변할 때에는 CM 델타 T라고 하는 것이 그 물체의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만큼이 되겠다. 요거는 현재 온도, 물체 전체가 가지는 열 에너지. 요거는 흡수하거나 방출한 추가 변화된 에너지, 변화된 온도만큼만 썼을 때 뭐 그렇다라는 거고, 뭐 요 내용은 물리 1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고 물리 2에서 오히려 잠깐 다루는데 일단은 열 에너지 관련해서는 알고는 있자라는 거고요. 요거는 뭐 도입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었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열을 얻거나 잃으면서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물체에 대해서 다 얘기하기보다는 기체에 대해서, 기체가 열을 흡수 방출하는 경우 또는 그렇지 않아도 열 출입 없이 부피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럴 때도 있는데, 기체가 열을 어떻게 흡수 방출하느냐 이런 것들 주로 볼 텐데, 기체들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기체에 대해서 일단 다루자라고 합니다. 이상기체 뭐지? 이상기체? 이상기체는 이상적인 기체라는 뜻인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딱 이렇다라고 표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가상의 기체를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체하고는 부피, 온도, 압력 이런 것들 변하는 과정이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것에 근사하게 따른다라고 할 건데, 자, 이상기체 중에서도 우리 물리에서는,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를 다루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게 문제가 생기면은 물체들의 에너지 상태를 구하는데 약간 다르게 돼야 되는데, 단원자 분자라고 웬만해서는 별 언급이 없어도 그러려니 합니다. 어쨌거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특징이 뭐야? 이상기체의 조건, 기체가 이렇다라고 전제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상기체는 기본적으로 그 입자 하나하나의 질량은 있기는 있지만 아주 작더라도 분자의 크기가 있을 텐데, 분자 원자의 크기가 있을 텐데 그 크기를 무시한다. 그리고 원래는 기체인데 이걸 아무리 냉각을 시키고 압력을 가하고 열을 가하고 이걸 또 이제 압력을 작게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기체들끼리의 화학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전제하자. 또는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은 상변이, 기체, 액체, 고체의 상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상변이도 없다고 하자. 또는 기체 입자들이 날아다니다 보면 지들끼리 충돌하고 벽에 부딪히고 이럴 수 있는데, 모든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자.
뭐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는 지금 굳이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구나 라고만 하면 되는데, 탄성 충돌을 한다라는 거는 그게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하고 어떤 다른 입자나 벽면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열이 발생하거나 이러진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이상기체의 주요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해당 기체가 PV는 nRT라고 하는, 이게 뭐야? PV는 nRT, 이게 뭐예요? 이 식의 이름이 뭐야? 몰라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요거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상적으로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바로바로 대응해서 항상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늘 만족시키는 조건이 이런 것들하고 또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상기체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언제나 만족돼 라고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의미가 뭐냐? 우리가 다룰 기체들은 그냥 공기 중에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거, 그런 걸 다루자 하는 게 아니라 기체를 박스 안에다가 넣어 놓을 거예요. 이 박스 용기를 실린더라고 하죠. 실린더 안에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가 이렇게 입자들이 둥실둥실 떠다닐 거야. 근데 이것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거랑 섞이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이 뚜껑을 피스톤이라 그래요. 여기 손잡이도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 피스톤이 용기 내벽, 실린더 내벽과 맞닿아 있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서 마찰 같은 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여기 들어가 있는 이상기체 입자 하나하나의 개수를 다 셌을 때 이게 입자가 총 n개가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스몰 n 몰만큼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능하니? 화학은 좀 하니? 아보가드로 수, 뭐,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라지 n 개라고 얘기하거나 스몰 n 몰이라고 얘기할 건데, 그 n 몰만큼 들어있다가 요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기체가 이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 부피 전체를 V 세제곱미터 볼륨이기 때문에 V 세제곱미터다 라고 할 거고, 여기서 V는 부피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리고 요거 기체들은 유체, 기체와 액체 이런 것들은 특히 압력을 쉽게 잴 수가 있을 텐데, 압력을 P 파스칼이라고 하자. 압력이 P 파스칼만큼 있다고 할 건데, 이 파스칼이라는 단위는 압력에 특화돼서 쓰이는 단위로서 원래는 뉴턴 퍼 제곱미터기는 한데 이런 단위도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파스칼이라고 읽는 단위가 있나 보다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압력계만 그냥 꽂아주면은 압력이 이거구나는 바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온도계를 꽂아주면 현재 이 기체가 T 켈빈의 온도 상태구나 라는 것도 잴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절대 온도, 켈빈 단위를 쓰는 온도로 나타내야지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은 압력 부피의 곱 PV는 N몰에 대해서 현재 온도를 이용하면은 PV는 nR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R은 뭐냐? R은 이건 그냥 상수예요. 기체 상수라고 부를 건데, 기체 상수 8.31 줄 퍼 몰 켈빈 뭐 이런 단위를 쓰기는 하는데,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학생들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파스칼, 세제곱미터, 켈빈, 몰이라는 단위들로 나타낸 숫자를 좌우변 맞춰주기 위해서 대입하는 개수다,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기체는 언제나 극심한 변화, 급격한 변화를 겪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요걸 꼭 맞도록 하면서 아, 부피 커졌네, 압력 변화, 아, 온도는 이래야 돼 하는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게 이상기체다라고 이상기체의 조건이라고 아예 외워버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상기체를 갖다가 담아놓고 가만히 감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몇 가지 조작을 가할 거예요. 조작을 가하는 것은 여기에 불을 막 떼가지고 열을 가할 수도 있고 냉각기를 둘러가지고 열을 빼낼 수도 있고 요 뚜껑이 자유롭게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랬으니까 꾹 내가 눌러버리거나 쭉 뽑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을 가하거나 빼거나 누르거나 당겨서 압력 부피, 온도 상태, 열 출입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할 거야. 자,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하는 걸 복합적으로 할 때에도 항상 요 조건들은 맞아 떨어진다 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 어려운 설명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려워도 알아야 돼. 어려운 설명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기체들이 적정 온도를 가진다면 이 공간 안에 기체들이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지들끼리 또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자 하나하나에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아무리 작은 질량이라도 어쨌든 값이 있기는 한 거고 적절한 속도로 모두들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운동 에너지의 N개 하나의 운동 에너지 N개 해서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구하면 이걸 가리켜 기체 내부 에너지다라고 할 거예요. 자, U줄이라고 쓸 겁니다. 지금 여기 기체들이 막 돌아다닐 때 지금 요만큼의 실린더, 뚜껑, 피스톤 있는 거 내부에 있는 입자들의 총 운동 에너지에서 내부 에너지 U줄이라고 쓸 겁니다. 이렇게 내부 에너지를 정의를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내부 에너지? 입자 몇 개야? 질량은 어때? 속도 좀 보자 해가지고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결국 구해보면은 참 재밌게도 요 값이 2분의 3, 1.5 꼭 곱해줘야 되는 거고 2분의 3 nRT 그냥 이렇게 나와버려요. 되게 신기하게 개수를 몰수로 바꾸고 기체상수를 쓰면서 2분의 3 곱해주기만 하면 온도만 알고 있으면 바로 이것들 운동의 속도 막 해가지고 구한 거 총합이 아예 구해져요. 되게 신기하고 재밌기는 한데 요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nRT만큼이 PV라고도 또 그 순간 압력과 부피 가지고 또 표현이 가능하니까 굳이 온도 가지고 표현하지 말고 2분의 3 PV라고 써도 괜찮겠네 라고 내부 에너지를 요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거 함부로 2분의 3 막 양변 약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U값 내부 에너지 구할 때는 요렇게나 요렇게 구할 수 있다. 어느 순간에도 요것들 값 구할 수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내부 에너지라는 거고 또 이 기체들이 자체 압력이 있어가지고 자, 기체들을 모아놨을 때 이 기체 덩어리는 외부에 대해서 외부 벽면, 실린더, 내벽, 피스톤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밖으로 이렇게 커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얘들끼리 뭉쳐져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지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밖에서 억지로 야,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밀면은 부피가 유지되거나 작아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 성질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성질에 의해서 밖을 막 밀어요. 밖을 막 미는데 그런데 실린더는 꿈쩍도 안 할 거야. 꿈쩍도 안 하지만 피스톤은 잘하면 움직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벽면은 밀어도 상관없고 벽면은 밀어도 아씨 어쩌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을 거고 피스톤은 기체가 뿜빡뿜빡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밀리네? 라고 하게 되면은 야 저기는 힘 가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기 밀리네 싶으면은 기체가 내부에서 피스톤에 대해서 가하는 힘을 F라고 하자. 그 F 뉴턴에 의해서 기체가 피스톤 벽을 잡고 이렇게 당기진 않습니다. 항상 미는 식으로만 작용할 건데 기체가 피스톤에 가하는 바깥쪽으로의 힘 피스톤에 가하는 힘일 거고 그런 힘을 피스톤 입장에서는 받을 건데 그 피스톤이 실제로 이만큼 밀려나게 됐다라고 하면은 자 피스톤 입장에서는 기체한테 밀려서 밀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피스톤에 가할 기체 입장에서는 힘을 가해서 내가 힘 가한 물체가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그게 힘 곱하기 거리 변이하면은 피스톤의 기체가 한 2일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 있겠다. 뭐가 얘를 움직이게 해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옮겨놓고 이런 거 장식도 해야지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지 그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현재 내가 미는 힘이 적당히 F뉴턴이었었는데 실제로 피스톤이 밀린 결과 기체가 피스톤에 또는 외부에 이런 표 씁니다. 피스톤에 또는 실린더에 한 일이 W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W라는 이런 문자 이일 값이 나왔는데 자, 이 일 값은 지금 진도상 1에너지 파트를 아직 덜 했다라고 하긴 했는데 일 값은 힘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진짜로 그 힘 받은 물체가 옮겨가면은 양수값의 1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는 밖으로 이렇게 커지려는 팽창하려는 식으로 외부에다가 힘을 가한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그런 쪽으로 힘 받은 피스톤이 바깥으로 커지면 그럴 때 힘에 의한 1이 양수값이 된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부피가 커졌네 라고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서 기체가 피스톤의 한 2일이라는 것은 그 피스톤이 밀려난 결과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면 양수값이 나타나고 얘가 아무리 막 커지려고 막 이렇게 하는 외부적으로 이렇게 가는 힘이 있어도 다른 힘이 가해지거나 다른 힘이 또 가해지거나 내지는 뭐 여기에서 이제 열을 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피스톤이 요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힘은 가하는데 뭐 다른 상황에 의해서 피스톤이 요렇게 움직인다.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면 그럴 때는 기체가 외부에다가 할 일이 마이너스라는 값으로 나오겠구나. 마이너스 10줄, 마이너스 20줄 이렇게 나오겠구나. 내지는 기체가 10줄을, 20줄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기체가 한 일에 대해서 반대 의미로 받은 일이라는 표현도 쓰긴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 W값도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미리 쓴 거나 마찬가지기는 한데 여기에서 내가 불을 떼서 열을 투입하거나 여기에다가 전열기를 꽂은 다음에 작동시켜서 열을 공급하거나 그래서 기체 입장에서 흡수한 열량을 또 Q라고 하자. 흡수한 열량, 흡수한 열에너지를 Q줄이라고 합시다. 기체가 흡수한 정도를 양수값으로 기준으로 놔요. 흡수한 열량을 Q줄이라고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냉각기를 설치를 해서 열이 빠져나가기를 10줄만큼 했다 그러면은
흡수한 열량이 마이너스 10줄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Q, 흡수 방출한 열량,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값, 기체가 외부에다가 한 일. 그래서 이것들이 흡수했을 때 양수, 외부에 대해서 일할 때 부피가 증가할 때를 플러스.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요것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온도가 딴 거 다 상수죠. 온도가 증가하면, 온도가 상승하면 양수 식으로 하면서 양수음수 부호들을 따졌을 때 이것들 간의 관계가 Q는 W 플러스 델타 U다 라고 할 겁니다. Q는 흡수한 것 기준으로 플러스, 기체가 팽창할 때 기준으로 일값, 그리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해가지고 내부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어떤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변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또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거는 기체가 흡수한 열 에너지, W는 에너지를 일의 형식으로서 외부에다가 방출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밖으로 방출한 일종의 에너지. 그리고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내부에 잔류하는 에너지라고 한다면은 내가 에너지를 100 받았는데 20만큼 썼으면 80만큼 남아있는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기체에 대한 흡수, 방출한 것 총합이 잔류량 이만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에너지 보존 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에너지가 그냥 스르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총량이 보존되는데 흡수한 거, 방출한 거, 잔류량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의 표현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Q 값은 직접 가르쳐 주거나 다른 계산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델타 U라고 하는 거는 내부 에너지 값 말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일 건데 여기에서 nRT라고 나오는 온도만의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머지 상수니까 온도 상승 증가한다,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온도 감소,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라고 하면 되겠고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계산도 필요하지만 일단 그렇게만 알고 있고요. 이 일값을 계산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일값은 그래프를 하나 그릴 겁니다. 우리가 연력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거나 거의 유일하다라고 얘기해도 잘 될 정도로 맨날 쓰는 그래프인데 요거는 가로축이 부피, 세로축이 압력인 그래프예요. 이게 1, 2, 3, 4 세제곱미터, V, 2V, 3V, 4V 세제곱미터, 100파스칼, 뭐 1000파스칼, 500파스칼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이 뭐 P0, 2P0, 3P0, P1, P2, P3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요거 부피 재면 되는 거고 압력계 꽂아보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부피가 요래요. V0 세제곱미터야. 압력계 꽂아봤더니 압력이 요래요. 압력이 P0 상태야. 여기서 문자로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숫자가 나오겠지. 뭔가 숫자가 나오겠지. 그랬을 때 PV 그래프 상에 딱 찍히는 점을 하나 알고 있고 N값 몰수만 알고 있다면 요 점을 찍는 순간 요 기체의 온도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지? 이 점을 찍는 순간 N값은 몰수는 안다 치고 요 점을 찍는 순간 그런 상태야? 그럼 온도 이거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R값은 기체상수 그냥 숫자
N값을 알고 있다면 이상기체니까 무조건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요 순간 P, V 다 알려준 상황이라면은 nR 분의 PV 켈빈이 현재 온도다라고 이항만 해가지고 바로 알 수 있다고. PV는 nRT는 언제나 만족해야 되니까 알아요. 이거는 원래 그냥 숫자야. 뭐 파이 같은 숫자예요. 8.31이고 그냥 이거는 그냥 안 변해. 그리고 n 값은 그래도 알고 있다라 그러면은 너 300켈빈이었구나 라는 거 점 찍는 순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때 온도를 T0 켈빈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현재 그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 압력, 온도 상태가 이런데 내가 여기 그거를 잘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V를 2V0로 만들고 부피를 2배로 만들고 압력이 똑같은 상태인 거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냈어. 요 순간 이렇게 되었다면 그 순간의 온도는 무조건 얼마여야 된다? 2T0여야 된다고. 그지? 점을 찍는 순간 그냥 거기에 온도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온도와 압력과 부피가 2분의 1 V0, 2분의 1 P0 기준값에 대해서 요렇게 되는 순간을 만들어냈어. 그러면 여기 점을 찍는 순간 이 점이 의미하는 기체의 온도 상황이 몇 켈빈? 4분의 1 T0라고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지? T0라는 온도를 이렇게 이상치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관계식을 알아낼 수 있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네. 부피에 대한 압력 그래프 또는 PV 그래프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는 2T0, 여기는 4분의 T0. 그러면은 어딘가 T0 온도하고 똑같은 어떤 PV 상태의 쌍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있겠죠? 모든 점 중에 유일하게 여기만 T0는 아닐 거잖아? 야, 온도를 T0로 볼 수 있을 또 다른 점들은 어디 있겠니? 어디 있겠어요? 여기를 지나면서 분수함수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 식으로 나오지 않겠니? 왜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냐? 이렇게 나오는, 그러지 않겠니? 되게 직선 같네. 자, T0 온도가 똑같은 데들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부피는 2배가 되면서 동시에 압력은 절반이 되거나 부피가 절반이 되면서 동시에 압력은 2배가 될 뭐 이런 지점도 지나고 부피 1.5배, 압력은 3분의 2만큼 이런 식으로 될 그런 점들이 요렇게 모두 T0 온도를 가질 점들의 집합이 되겠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PV 그래프에서 이렇게 분수함수 쭉 나타낸 요 곡선을 T0 온도 등온 곡선이라고 해요. T0 온도 등온 곡선이다 라고 표현하자. 그러면 당연히 이 T0를 지나면서 2V0의 P0 또는 V0의 2P0를 지나면서 요런 데도 지날 요런 분수함수 모양 곡선도 있겠네. 요거 2T0 등온 곡선. 한 점 찾은 다음에 분수함수 쫙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모두 온도가 2T0로 결국 나타날 거야. 요런 생각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수함수들을 그릴 때 상대적으로 축에 붙어 있을 분수함수보다 축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분수함수들이 나타낼 등온곡선 온도가 점점
여기가 높겠다, 낮겠다? 높겠다라는 거죠. 등홍곡선끼리 이렇게 꼬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요렇게 해서 등홍곡선이라는 것도 또한 어느 정도는 찾아줄 수 있겠다. 표정이 왜 그래? 알겠어요? 요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자, 이거는 어쨌거나 어떤 기체들의 상태 값들이 이럴 수도 있다까지 보여주는 건데, 다시 지저분하니까 PV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부피에 대한 압력 그래프를 그릴 건데, V1 상태에서 P1이라는 압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게 V2, 뭐 2배인지 모르겠고 3배인지 모르겠고 V2에 P2라는 압력 상태로 변할 거예요.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도 내가 요 지점까지, 산의 특정 지점까지 쭉 능선만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산에서 뱅뱅뱅뱅뱅뱅 돌아가지고 여기 갈 수도 있고, 거기까지 좀 올라가다가 잠깐 어디 들렀다가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부피 압력 상태에서 또 다른 부피 압력 상태로 되는 데 있어서 곧장 부피 압력 이랬다 이렇게 돼가지고 쫙 증가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나는 압력이 작아지면서 부피가 좀 증가를 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부피가 역시 커지면서 압력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방향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피는 계속 커지되 압력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최초 부피 압력 상태에서 최종적인 부피 압력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래프 표현으로 봤을 때 그래프상에서 경로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결국 T1 온도였다가 T2 온도로 된다면 최종적으로 1번, 2번, 3번 경로 따르는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의 최종 변화량은 뭐가 제일 크다? 기체 내부 에너지 전체 변화량은, 결론적인 변화량은 1, 2, 3 과정 중에 어떻게 갈 때가 내부 에너지가 가장 많이 변한다? 이때도 내부 에너지 있을 거고 이때도 내부 에너지 있을 거니까 총 변화량은 어떻게 변하는 과정이 제일 크다? 이건 똑같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니? 내부 에너지 물어봤죠?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물어봤는데,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또는 내부 에너지 자체는 오로지 T만 가지고, PV가 이렇게 서로 연관성 있게 변하는 거 말고 오로지 온도만 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이때 온도 정해져 있고 이때 온도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좀 다른 온도 됐겠지 라고 한다고 해서 최종적인 변화가 달라질 일은 없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최종 상태만 알면 중간 과정에 무관하게 모두 똑같은 크기 변한다 라고 하면 되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1, 2, 3 경로를 따라서 어떻게 상태가 변하느냐에 따라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달라져요. 외부 또는 피스톤의 한 일, W 값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찍어보자. 1, 2, 3 경로 어떻게 따라갈 때가 W 값이 제일 클 것 같아? 왜? 뭔가 공부했던 거 기억이 나요? 아니야, 그냥 찍었어? 자, 기체가 외부에 한 일 W라는 것은, 자, 1번 경로다 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PV 그래프를 그려놓고 밑넓이를 구해요.
아, 이만큼이 기체가 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상태가 됐다라 그러면은 요만큼의 넓이만이 그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이고 요만큼의 넓이만이 기체가 한 일이 되기 때문에 1번 경로를 따라갈 때가 최종 상태의 온도는 똑같지만 중간 과정에서 기체가 했을 일이 크다, 중간, 작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어쨌든 어떤 경로를 따르더라도 부피가 커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체가 한 일이 양수값으로 나오기는 할 텐데 그 크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분명히 난다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를 풀면서 한 게 아니라 예시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직관적으로 알아듣기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겠니? 좀 따라오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된다까지 설명을 하면은 기본적인 문제를 풀 준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문제를 풀 준비는 어느 정도는 돼가지고 뒤에 나온 내용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요것들은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접근해 나가는 게 요게 공부할 때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나온 문제들 여기 나온 설명들 관련 문제가 지금 교재에서 빠져 있어요. 내가 편집상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특수상대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 관련한 문제는 앞에서 나눠줬던 요거 모의기 말고사라고 돼 있는 데에서 연력학 관련된 부분 요거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볼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이게 거의 다인데 이제 세세한 문제 풀 때 요령들이 이렇게 돼야만 한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가미가 될 거야. 그걸 뭐 정리를 한 것처럼 뒤쪽 내용들이 좀 나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 내용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63쪽, 64쪽의 연력학 법칙에 뭐 이렇게 카르노 기관이, 스털링 기관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문제 풀이할 때 좀 세부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같이 보면서 해당하는 내용들도 점검을 할 거야. 언제 할래? 지금 할래? 쉬었다 할래? 쉬었다 합시다.